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선물을 이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오늘은 중동 연말결산 요점 정리 핵심 체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는 네. 시험 전에 그렇죠. 딱 중요한 거 이렇게 딱 쉽게.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하는 맞습니다. 거 있었는데 어른 돼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한동안 이런저런 다른 신경 쓰시느라고 도대체 미들리스트 어라운드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이란 이런 동네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뭐 저희는 뭐 월드컵만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신 업데이트를 무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 맞습니다. 저희는 등록금도 안 됐는데 공짜로. 서강대 땡큐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현도 교수님 바로 만나봅니다. 자, 바로 소개합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메나 연구소는 유로와 메나 지역을 같이 연구한다. 네. 뭐 전혀 수식어도 없는 딱 그 그렇죠. 깔끔한 유로는 유럽인가요? 메나는 어디입니까?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아. 네. 네, 그거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네. 시작하면 되겠죠? 중동 지역 올해 경제는 어땠어요,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에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마스크 안 씁니다. 아. 가면 한국 사람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쓰다가 너무 뻘쭘해가지고 저 어쩔 수 없이 저희만 벗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중동 나라들도 이제 다. 네, 마스크를 안 써요. 네. 그래서 경제가 이쪽이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보면은 와. 이게 올해 2022년에 중동의 GDP 성장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뒤를 뭐 이라크, UAE, 쿠웨이트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다 높죠. 8%에 거의 가깝게 돼 있고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IMF에서 이렇게 2022년 4월하고 10월 달마다 한 번씩 이 세계 경제 보고를 내거든요. 예. 저희도 나올 때마다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에 3.2% 세계 경제고 2023년 2.7%인데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와. 5%고 내년에는 3.6%. 그러니까 올해는 물론 유가 때문에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세계 평균치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나왔던 보고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중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재정 균형 유가가 얼마냐. 그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것은 예상 손익 분기점이 되는 그 유가예요. 그렇죠. 아. 예, 그거를 보면 2022년이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73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2 이상 되면은 흑자가 되는 거고요. 재정이 조정이 좋아지는 거고 내년에는 그게 6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지금 가장 우리하고 길이 막혀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291달러예요. 배럴당.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저 정도가 돼야 재정 균형이- 재정이 똔똔. 네. 그 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판매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다 막혀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에는 막혀 더 심합니다. 있어서. 372달러입니다. 내년엔 더 막힐 것이다. 네, 내년엔 더 어렵다고 이란의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 약간 넘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경상수지인데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경제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52달러가 경상수지 맞출 수 있는 유가. 그러니까 이 유가가 2 이상보다 올라가면은 이제 경상 흑자 난다는 그렇죠. 얘기죠. 흑자 나는 거고요. 올해 그랬고요. 내년에는 49달러입니다. 내년에 낮아지는 건 네, 내년에 석유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다. 네, 또는 전체적으로 뭐 석유 가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예, 유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뭐냐면 이제 규모가 작아졌으니까요. 규모가 작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맞춰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수입도 덜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뭐 유가 얘기 나올 때 올해만큼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내년은 안 될 것이다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
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내년엔 유가가 더 낮을 걸로 예상합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네. 이란이야 네.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생산 비용이 많이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뭐 사우디나 다른 애들 다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가는 비슷할 텐데. 근데 아마 그 차이가 수요가 나요. 줄어들어서 더 그럴 수요가 겁니다. 줄어들어서. 네, 수요가 줄어들 거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빈살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받아놓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은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과연 그거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동 쪽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아. 왜요? 일단은 이게 공사를 일만큼 공사를 하니까 네. 너희들 이걸 하고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일정해야 되고요. 민자 도시를 네. 만들겠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저가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경쟁을 해서 분명히 공사비를 싸게 해서 따왔는데 이걸 해도 별로 남지 않는 판인데 그렇죠. 막판에 감리를 할 때 네. 이거를 최고 수준으로 한다 이거죠. 감리 수준을 눈높이를 높여서 까탈스럽게. 유럽 수준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감리 기간을 길게 한대요. 감리하는 사람들은 길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감리에서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출장 다녀봐서 합니다. 중동. 그래요? 보통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은 우리나라 같은 건설 업체들한테 맡기는데 보통 감리나 설계 이런 것들은 다 저기 영국에 있는 애들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말 그대로 그 조금 뭐 납품하는 정도? 그래서 실제 돈은 이 중간에 있는 그 뭐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곳들이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또 발주처랑 만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감리하는 사람들은 영국 회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감리 조사하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려면 시간이 끌수록 좋으니까 네. 시간을 그렇죠. 많이 끌고 그러면 우리는 비용은 늘어나는 늘어나고. 거고 결국에는 그 돈을 다 별로 안 날린다는 남을 얘기죠.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를 들면 네옴시티를 공사를 하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를 동원해야 되는데 뭐 3만 명 이상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네 본토에서 근로자가 오지 않는 한. 네, 우리들 회사들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할 수가 없다. 하기야. 예, 그래서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설공사 뛰어다는 것은 대단히 이 건설의 업에 계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는 어느 정도는 뭐 세계 이목을 꽉 끌었어요. 근데 이제 알수록 이 석유하고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들은 마음이 바쁩니다. 그렇군요. 석유가 올해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점 더 그렇죠. 값이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를 빼고 나면 중동 국가들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미국도 뭐 옆에서 우리는 항상 친구야 하는 듯 하다가 떠나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뭔가 힘의 균형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미국 떠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걸프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랍 국가들의 싱크탱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오바마. 네. 왜요? 왜? 오바마는 잘한 게 없어요. 중동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들은 오바마의 잘못이 뭐냐면 무바라크한테 물러나라고 한 거. 아랍의 봄 때 이집트 대통령이 그렇죠. 무바라크였잖아요. 예.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잖아요. 무바라크 보고 네. 시민들 편을 들었다는 거죠, 오바마가.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는 엄청난 친미 국가였잖아요. 무바라크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 친미 왕정 국가들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 대고 대놓고 물러가라 하는 걸 보고 일단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오바마는 왜 그랬대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랬죠. 민주주의, 그냥 착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로 오바마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썼을 때 화학 무기를 쓰면은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레드라인이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돼요. 가시적으로 때린다든지. 경고를 했으니까. 예. 넘어오면. 근데 그렇죠.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시리아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거를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린 거죠. 물론 뒤에서는 빼냈다고 그러긴 해요. 설명은. 그렇지만 아랍 국가들한테는 두 번이나 오바마는 배신당했다. 레드라인을 얘기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배신당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란 핵협상. 이란 핵협상.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오바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좋은 대통령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네. 반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은 오바마 팬이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별로 미국이랑 사이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버렸다기보다는 2년만 잘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면 예, 그렇게 보는 경우이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뭐 완전히 빠지지는 못하죠. 완전히 빠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중국이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몸값을 올리는 작전들을 사우디아라비아는 하고 있고 UAE도 나는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하고도 손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사실 중동에서 특히 이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들이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중동의 나라들은 제가 대충 보니까 두 표로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이란하고 이란이랑 친한 나라도 있어요 근처에서. 카타르가 친하죠. 카타르가 좀 친하죠. 네. 이란 카타르가 그럼 한 편이고. 뭐 한편이라기보다는 카타르는 굳이 이란하고 척을 칠 필요는 없어요. 척을 굳이 가깝기도 하고. 네, 굳이. 나머지 이집트 오늘 뭐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한 편이고. 네, 이란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게 2017년 때가 좀 극적으로 많이 긴장이 올라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 싫어를 대놓고 했을 때인데 지금은 싫기는 하지만 싫다는 말을 안 하면서 냉랭하게 서로를 째려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평화, 굉장히 차가운 평화입니다. 차가운 평화. 그렇군요. 네. 그럼 미국은 오바마가 그쪽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할 짓을 해서 지금도 냉랭한데 미국이 그런 중동 국가들에게 아쉽거나 원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뭐 석유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석유가 덜 쓴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석유를 완전히 석유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보험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랍 국가들도 미국을 대체해서 자국을 방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로가 필요는 한데 그렇죠.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의 시스템으로 무기를 생산해 왔고 방어 체제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빠지고 중국 미국으로 채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긴 하겠는데 감정은 나빠졌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못하다는 얘기죠. 미국이 말을 해주면 다 들어줬던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빈살만도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말을 들을 때다 미국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안 만나준 거죠. 네, 할 거 다 한 거죠. 서로를 필요로는 하나 뭐 좀 그냥 다시 끈끈하게 만나기는 어려운 현재로서는요. 네, 한판 현재. 대판 싸운 연인 같은. 네, 네가 양보해라. 약간 냉랭한 예, 서로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 사이를 중국이 좀 비집고 들어가서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는 중국이 필요할 거예요. 내용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17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그 서울 강릉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카타르가 일직선으로 160km예요. 예. 카타르란 나라가 직선으로 160km거든요. 160km 까따르보다 더 긴 지역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500m짜리 벽을 직선 양쪽으로 댐 세운다. 같은. 예.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거 한다면 어떤 나라가 그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들은 이건 중국밖에 없다. 그거 처음에 설계도 그림 나왔을 때는 뭐 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뭐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저게 되겠어. 그 왜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까따르의 연구소에 있는 친구하고 한국에서 만났었을 때 둘이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굳이 왜 모아놓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모아둬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모아놔야 뭔가 서로 모아놓는 의미가 있지. 네. 이렇게 이게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저 양 끝은 어떡하라고 하는 것이며. 저는 그 모아놓는 것보다도 딱 글을 보는 순간 할 때 미사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드론이나 미사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폭격을 받으면? 네, 왜냐면 방어를- 사우디가 안전한 방어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후시 반군 예멘에서 계속 뭐가 날라오는데 그거 한 방이면 갈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네. 중간에 어딘가를 빵 공격하면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리고 그 벽을 맞는데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건물 그렇죠. 안에. 그거 어떡할 거냐.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 그렇네. 그 생각을 못 해봤네. 그래서 남의 집 설계한 거니까 내가 뭐 감나라 개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좀 신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밖에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 원하는 건 나 그 공사 좀 따자 그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게 뭡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적으로 중동 석유를 필요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안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네.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갔을 때 시진핑이 위안화 거래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은 시기상조 안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건설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받는다면 그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중국이 네온공사 엄청나게 들어오고 네. 그 대금을 뭐 석유나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렇지 서로. 예,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긴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래, 첫 만남에 다 줄 수는 없지. 그렇죠. 제일 봐야지. 그래서 중국은 석유가 필요하고 그렇군요. 야, 이 나라들은 이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 그러니까 이란이 서로 엇박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예, 그러면 유럽은 당장 가스나 석유가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면 통로는 이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란을 간단한 어떻게 셈법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란이 내심 기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란의 이제 친정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유럽을 따뜻하게 해줄 가스가 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엇박자가 계속 났잖아요. 사실은 가장 크게 여기에 그 고춧가루를 뿌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예, 그 시점에서 희망이 보인 거를 한 방에 갑자기 기차를 멈춰버렸어요. 러시아가 갑자기 니네 제재는 좋은데 우리하고 이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손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재하는 거에 이게 뭐지 하면서 계산하는 사이에 정신을 놔버렸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제재를 계속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우리는 그 2015년 조건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 2015년 조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2015년 때 그 했던 그 조건으로 최초로 그때 했던 오바마랑 예. 협상해서 네. 그런데 약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협상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일찍 말했으면 좋은데 미국 쪽에서 끌어들일 때는 이란은 뒤돌아보고 저쪽에서 에이 이란 안 되겠다고 돌아서면 이란이 또 싹 오고 이게 지금 원래 그런 겁니다. 자꾸 엇갈려. 그래서 이 최근에 거야? 그 1990년대에서 97년에서 2005년까지 외교장관을 했던 이란의 그 장관이 카말 카르라지라는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의 일종의 그 핵 관련 고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현재 원심 분리기를 1900개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유럽이 못하게 했던 거를 우리는 돌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만들 능력을 이제 만들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일단 종교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 이슬람교의 교리에 어긋난다. 예, 이건 잘못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면 다른 나라들 다 핵무장할 텐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란이 핵무장하면 주면 다 무장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할 테고. 예, 그게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미노 현상은. 다들 핵은 할 수는 있어요. 사우디는 그 처음에 지금은 얘기 안 했었을 때 처음에 이란이 한다고 그랬었을 때 파키스탄에서 핵을 사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갑자기 원전을 짓는다는 이유를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개발할 겸. 네. 핵무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란이 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미국은
그래라 그럽니까? 보통 아니죠. 그럴 땐 미국이 안 돼. 이시면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미국은 핵 확산을 안 되니까 UAE 같은 경우에 지금 후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스탠다드, 미국의 그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면은 핵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우리하고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랑 안 하면 어디 기술 받아? 중국 러시아. 네. 아 중국 러시아 기술 네. 받아서 원전 한다고 하고 네. 핵무기 제철을 만들려고 예, 한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란은 핵무기 가지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가질 거라는 주변의 굳건한 믿음을 주변이 갖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해도 아무 그 소용 없어요. 주변 국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들 네. 수 있는 다 갖췄으면 예. 조금 그리고 맘만 먹으면 기술도 만드는 있는 거니까. 거잖아요. 예, 지금.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주변 그럼 국가들은. 제재는 지금 왜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라 이거죠. 그만두라는 건 기술을 너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완벽하게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하라는 거죠. 다 오픈을 해서 아, 뭐 재료고 예, 뭐고 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못 하겠다 이거죠. 이란은 싫은 거고. 예. 그러니까 20% 아래로만 농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60%까지 하거든요. 핵무기는 90%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20% 넘어가면 90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60에서 계속 노는 거죠. 어느 순간 90은 뛸 수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미국이 제재를 계속 하겠죠. 지금 사실은 미국의 정책은 바이든은 맥시멈 프레셔란 말을 쓰지 않는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한마디도 우리는 맥시멈 프레셔라는 얘기를 안 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맥시멈 프레셔니까. 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굴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란은 핵 협상을 옛날 조건으로는 하겠다는 건데 그 옛날 조건이라는 게 트럼프가 보기에 말도 안 되지. 이 정도로 우리 협상해주면 이란이 핵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 돼 하던 그 조건이죠. 그렇죠. 원래 조건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지금 이란의 히잡 시위가 네. 잘 돼서 좀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란을 싫어하는 국가들은. 저도 그게 조금 어긋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게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정부 시위가 너무 격하게 일어나고 뭐 처형도 뭐 28명? 그 정도로 많이 됐다고 하고 계속 오래되고 있으니까. 이란 시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우리가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될 텐데 그게 계속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결이 어려운 게요. 사실 미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자니 어렵고요. 그렇다고 모른 채 하고 이란하고 소문을 잤자니 분명히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뭐 하는 그렇죠. 짓이냐라고 얘기가 나올 난리 나죠. 거고 이게 어렵죠.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신경을 가장 거스리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보는 많은 이란 관계에 대한 뉴스가 네. 이란 자체에서는 몰라요. 네. 근데 이란 자체에서는 모르는 뉴스를 이란 쪽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야당 쪽이라든지 시민 쪽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사거든요. 네, 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우디가 밀고 있어요. 그 언론사를.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정부가 하는 얘기가 이란 시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미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구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란이 웨일즈한테 이겼잖아요, 축구. 네. 2대 0으로 그쵸. 이겼고요. 이겼죠. 그리고 영국한테는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이란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케이안 신문이 있습니다. 네. 케이안 신문에서 일명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란 0, 예를 들면 이란 2 해놓고 상대방은 영국 그다음에 웨일즈잖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많은 적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란은 이 나라하고 이렇게 많은 적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축구 경기도. 예, 그게 이란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뭐 주변 국가에서 부정하려 하더라도 이란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UAE하고 이란하고는 외교 관계를 다시 성립했거든요. 대사도 왔고요. 근데 사우디하고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칫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다가 사우디가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내정 간섭 그만두라 이거죠. 사우디는 이란의 정권이 바뀌길 바랍니까? 그렇죠. 예, 장인이 바뀌길 바라죠. 바뀌면 친사우디가 되나요? 친사우디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위험한 정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란의 권위주의 정부가 사우디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고 싫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 혁명 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하. 이란 혁명 전에도 뭐 굉장히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정도는 아니니까 사우디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란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에 충격을 주는 게 뭐 돈을 대서 주는 충격도 있지만 사우디 자체의 변화가 충격을 줘요. 이란에. 아, 사우디도 저렇게 변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 시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2017년에 빈살만이 왕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사우디를 바라보던 이란의 입장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나라예요. 사우디가. 예.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고 저렇게 깝깝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를 낙후의 상징으로 봤는데 그 사우디에서 여성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덕 경찰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옷을 단정하게만 입고 나오면 히잡 같은 거 필요 없다 얘기를 했고 며칠 전에 국가 시험을 보는데요. 그 국가 시험 거기에서 뭐라고 공고했냐면 여성들의 그 아바야라고 그러는데요. 히잡이랑 쫙 해가지고 쓰는 그거 입고 시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 컨닝 페이퍼. 컨닝페이퍼. 그래서 이 많은 변화들이 여성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있거든요. 심지어 사우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란에 받는 충격이 크죠. 이란은 히잡 안 썼다고 도둑 경찰이 잡아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문제가 거잖아요. 됐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란은 지금 현재 도덕 경찰이 더 이상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테헤란 북쪽 이 부자 동네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강남 쪽인데요. 거기는 뭐 거의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니고 그것도 잡아도 문제가 된답니다. 시민들이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장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근데 변화는 조금씩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도. 예.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수님은? 단기적으로. 바뀔까요, 정권이? 정권 바뀌는 어렵죠. 정권 바뀌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난맥상인데 이란 정부가 뭔가 조율이 안 된다는 느낌을 줘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효과적으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안에서 뭔가 삐걱거린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에서도 뭔가 조율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룹만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란 내부도. 네,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정확하게 이란 정부 이전에 혁명을 무너뜨렸잖아요. 78년 10월달에 그때 시위가 막 격화됐었을 때 당시 이란의 왕이 대국민 성명을 하는데 요 한마디가 결국에는 혁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연설문을 써왔는데 연설문 이거 보고 나는 못 읽겠다고 2번이나 던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란 왕이.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하들이 폐하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고. 그래서 읽은 첫 마디가 저는 여러분들이 혁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에 끝났습니다. 네. 받아들였구나. 네, 여러분의 혁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혁명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에 끝나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힘없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는 순간 그 말에 일단 이건 끝났구나. 그리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약하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란 혁명을 쭉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고 얘기를 당시에? 해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는?
결국에는 민주정부가 이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 김현재 정부가 정부가. 들어선 거죠. 권위주의적인. 네. 1월 16일 날 이란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란이 지금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적인 이야기는 이들은 정상적인 평화적인 시위자가 아니라 우리 군경을 죽인 살인자다. 예, 그래서 지금 사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그 법적인 절차를 안 지켜지니까 그걸 많은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고 너무 이제 그 사형 부분들이 공개 처형을 주로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생각보다 좀 너무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다리 양자를 쓰고 있어요. 자국민 내에서는 조금은 부드럽지만 그렇지만 공권력을 훼손하는 데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란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쿠르드. 네, 이란에서 태어났을 때 지금 이란의 국어인 페르시아를 쓰는 거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60명밖에 안 돼요. 40명은 다른 말을 써요. 예, 근데 이쪽 지역에서 지금 들썩들썩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분리독립하려고.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막고 있는데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리주의자들과는 달리 약간은 부드럽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부드럽지 않은 그런 강원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란도 골치 아프겠네. 핵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못하게 하면서 제재는 하지. 국민들은 자꾸 시위를 하지. 이거 뭐 억누를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길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서양 기업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 관계로 엮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재를 못하게. 그걸 못했죠. 예. 핵을 포기하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이란은?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거를 굉장한 수치심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자존심. 예, 주권. 예, 주권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대단히 용기 있는 뭐 지도자 나타나가지고 우리 핵 없이도 하니까 문을 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긴 어렵죠. 만약에 문을 열겠다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희작 가지고 이렇게 문제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을 개발을 많이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관광 산업을 개발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종교적인 도구마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못 들어.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잖아. 예, 그것도 있지만 이슬람 이전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거든요. 좋지 않은 사회야지만이 이슬람이 문명을 가져온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과거가 찬란하면은 이슬람이 왜 나왔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1932년부터 고고학 발굴을 안 했어요. 아, 들었습니다. 문화 전통을 아예 막아버리는군요. 그래서 제가 빈살만이 대단하다고 본 겁니다. 빈살만이 그걸 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거는 시대가 상관없이 다 우리의 역사라고 받아버린 거예요. 갖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관광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란은 이슬람 이전의 이란과 이슬람 이후의 이란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슬람 이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얘기를 하면 현 정부의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가보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 이전에 아주 훌륭한 고대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나 이런 쪽에서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네. 근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의도적으로 관광을 개발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관광이 개발되려면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근데 많이 와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일 걱정이네, 제일 걱정. 제일 답 없다, 정말. 근데 저기 외신들 보니까 이게 1979년 혁명 이후로 가장 그 시위가 조금 격화돼 있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조금 뭔가 이거 바뀔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리더가 없는 혁명. 리더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네요. 1979년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국민들이
당시 혁명 지도자로 추앙됐던 호메이니가 호메이니.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메이니는 항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데 호메이니는 이미 그 전에 이란을 어떻게 나라로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담은 책을 이미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란에 못 들어왔습니다. 금서가 되니까. 근데 그걸 읽어본 사람들은 뜨악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런 중세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하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아무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대단히 전략이 좋았던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걸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서 호메이니가 더 이상 이라크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간 곳이 프랑스거든요. 본인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뭘 할 겁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지식인들,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메이니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호메이니 어떤 생각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오고 테이프 혁명. 그래서 테이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종이로 들어왔는데 테이프로 들어오고. 호메이니의 목소리가. 호메이니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왔죠. 그런데 국민들은 호메이니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법학자들의 정부, 이걸 벨라에테 파기라고 그러는데요, 페르시아어로. 네. 법학자들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신학자들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직자들. 예, 그게 제가 이제 기독교에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그 12번째 이맘이 오실 때까지 그 이맘이 지금 어딘가 살아 계시는데 세상 종말 때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게 이슬람 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던 예, 거고. 읽은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서양에서도 몰랐고, 그게 어떤 책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도 할 수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슬람 법학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율사 이런 건 아닌 맞습니다. 거죠? 율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율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슬람과 유대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한테 예수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때 뭘 따 먹으니까 율사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먹을 수 있냐,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때 예수가 오히려 그래 우리 애들이 잘못했네 사과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 물어보면서 율법의 정신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버려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가 말한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것만 지키면 되지 세세하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학자라는. 네, 법학자들이라는 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법학자들이 하는 게요. 그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은 다음에 이쑤시개를 하는 게 이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 판단하는 겁니다. 정확히 경전에 잘 안 나와 있는. 네, 안 나와 있는 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럼 그 법학자들 거기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꼭 그렇구나. 필요하네 정말. 그렇네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방송에 좀 그러지만 유튜브니까 이거는 걸리지 않겠죠. 제가 공부를 나올 때 제 캐나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율사거든요. 나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슬람법이 어떻게 와닿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우리 무슬림은 율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단 하룻밤도 아내하고 편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그런 것까지. 그게 이슬람법이다. 나의 모든 생활의 기준점을. 네,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생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까지 거니까. 예, 뭐 생리 때 뭐 안 된다는 거지만 그러면 생리 직전이나 직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게 다 유대교도 그 율법이 다 있어요. 왜 물어봅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위에 건포도를 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도 물어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젓가락이 하나 떨어졌는데 집을까요 아니면 새 걸로 갖고 올까요? 이것도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의식하고 삽니까? 사실 교통법밖에 거의 의식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부딪혔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냐 안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판단의 기준. 예, 그 사실은 법학이라는 게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게 법학자들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법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법학의 시작은 내가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한 게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다들 대충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물을 그렇죠. 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이나 이런 데 모스크에 가면은요, 그 책상이 쫙 있고 유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요. 물어봐. 뭐 물어봐요. 뭐 시끌거리한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된 판례들은 책으로 정리가 돼서 똑같은 질문을 안 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의 특징이 그게 그런 책이 없어요. 매번 그럼 네. 매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3% 법학파인데 3% 법학파면 우리 3% 계신 분들이 똑같은 법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달라. 예. 누구한테 물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죠. 그때 예. 그때 다르고. 예.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 그래서 되고. 그래서 법학이 이슬람 법이 어렵습니다. 예. 야.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이네요. 그럴 거면 우리처럼 그냥 법으로 만들든가 건포도는 홀수로 올려라 말든가 뭐 하여튼 필요하면. 근데 이게 그 우리 법은 우리끼리의 약속인데 이슬람 율법 같은 건 신과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제사상 차리는 게 우리나라 지역마다 다 다른 건 그 비슷한 느낌인가 그냥? 그렇지. 그런 거. 만약에 비슷하지 그 않을까 제사상 차리는 것도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면 상당히 바꾸기도 어려웠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제사를 거의 다 안 지내니까요. 그래서 이라는 그 체제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는 발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발전할 때는 걸림돌이 되죠. 예, 쉽게 결정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건 이건 중동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란에서 처음에 혁명이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슬람은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 같은 데서 사유의 재산을 부정하는 듯한 법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의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우리처럼 국회가 있어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바로 통과되지 않고 그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라고. 거기서 그거를 법을 보고 이게 이슬람법 정신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를 판단을 하는데 어긋난다면 그 다시 되돌려가요. 통과가 안 돼요. 그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국회에서 만든 법의 50%가 폐기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나 뭐 카타르나 사우디나 요즘은 석유 시대 이후를 다 겨냥하고 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석유 아니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만처럼, 일본처럼, 중국처럼. 근데 그게 그 나라들의 체제와 잘 맞물려요? 사실 이제 우리 걸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는 없어요. 우리하고만 있어요. 우리나라가 UAE가. UAE가 예. 사이가 좋죠. 네,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UAE가 그런데 인구가 한 1,000만이 넘는데 자국민 한 1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한국 모델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제조업. 예, 제조업도 네. 하고 싶고 예. 그래서 기술을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자원 없으면 뭐 넥스트는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 국가를 가고 싶어하고요. 그러니까 소비만 했는데 생산 국가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게 다 목적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려면 사유재산도 잘 인정이 돼야 되고 보호도 돼야 되고. 예, 뭐 사유재산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 여기는. 없고. 예,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색채로 이미 뭐 거의 다 사우디가 늦게 벗긴 했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뭐 UAE를 누가 이슬람 국가라고 요즘 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UAE가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UAE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UAE는 저는 국가 브랜드를 이렇게 보는데요. 마치 우리가 독일 하면 딱 느낌 오잖아요. 네. 그렇죠. 독일 거를 사면은 뭔가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 사실 국가 브랜드거든요. 이 UAE는 저는 그 브랜드가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UAE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거 얘네들 아이디어 좋다. 재밌는 거 하겠네 이런 느낌. 예. 어. 그러니까 UAE는 그런 이렇게 리드하는 게 있어요. 어. 우리한테 자극하는 것도 있고. 네. 항상 던지는 게 저 나라에서 던질 수 없는 새로운 걸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UAE 가만히 보면은 UAE가 7개의 아미르 국가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네. 가장 소유가 많은 게 사실은 아부다비예요. 아부다비. 석유의 한 94%에서 96% 거기서 나고 그렇게나 두바이는 몰려있어요? 4%밖에 없어요. 두바이는 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석유 갖고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출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출중해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부다비가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많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는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를 찾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나라 파트너도 만들어는 줄게, 예, 납품은 할게. 기술 이전을 안 해주죠. 그런데 그거는 안 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 줄고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만들어도 주고 기술도 주고. 기술도 주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안 그러면 우리는 팔 수가 없어요. 바라카 원전도 그렇고. 네, 우리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쟤네들은 잘 만드는데 기술도 잘 줘. 근데 다만 그거 아니면 쟤들은 우리랑 만날 이유도 서로 없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아부다비에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들어온 회의에 한국 사람 저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외교 차관이 외교부의 기술 차관을 뒀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말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 한국에서 공부했대요. 네. 그러니까 차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우주 기술 할 때 이런 거를 한국에서 기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한 이유 가장 큰 이유 기술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UAE 하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AE는 돈만 돼. 우리가 해줄게. UAE가 근데 그 말이 딱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다 배울 거다. 그렇죠. 가르쳐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까짓 거. 그렇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걸 못 가르쳐 주죠. 괜히. 예. 그래 어느 정도는 기술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산도 사실 우리가 뭐 폴란드한테 팔지만 기술 안 주고 팔 수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 더 높은 거로 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UAE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그러면 뭐 무슨 프로젝트 수주 내지는 사실은 이제 프로텍스 수주보다도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네. 친환경 개발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뭐 수소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거. 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술이 딸린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 이스라엘의 기술을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네들도 그게 좋으니까 이스라엘의 기술, 한국의 생산 능력, 그러면 UAE의 자본 능력 이렇게 합치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틀로 하고 있는 게 UAE, 이스라엘, 인도가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요즘 이쪽 지역의 새로운 바람인데 그 미니 레터럴 릴레이션스라고 그러거든요. 다자. 예. 그래서 I2U2 들어보셨죠? 처음 I2U2. I가 두 개예요. I 두 개니까 인도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U2는 UAE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US입니다. 예. I2, U2가 네 나라가 하나의 다자 협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예. 그러니까 그런 요즘은 그래서 양자 협력이 좋은데 양자 협력이 제일 좋죠. 편하죠. 예, 편하죠. 그런데 왜 다자를 하냐 그러는데 양자는 복불복이거든요. 먹으면 크게 먹지만 못 먹으면 못 먹어요.
예. 배신당할 수 있죠. 예, 다자는 그런데 경쟁력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조금 먹더라도, 예, 조금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면 진절머리 내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UAE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또 같이 들어가서 예, 그런 식으로 해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니네들은 기술이 좋은데 니네들이 생산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술은 좋은데 생산을 못한다. 생산은 없으니까. 예, 생산은 한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기술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도 생산 국가가 되고 싶은데 생산 국가가 되려면 사실은 이게 정부는 생산 국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기업가들은 아니야. 생산까지 하고 그냥 아이디어 기술을 하고 파는 거에 더. 큰 대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생산이 들어가요. 하려면 각종 생태계도 다 그렇죠. 같이 있어야 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점에서 강점이에요. 다만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해서 흡수를 잘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숙제고 그 다음에 UAE에 같이 가려면 안정적으로 뭐 재정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한테 기술을 주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잘 된다면 한국, UAE, 인도가 같이 뭘 한다든지 아, 예,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큰 나라- 어마어마하지 큰 않습니까? 나라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800만 명이 사는데요. 850만 명 정도. 인도인들이 아, 네. 인도인들이요? 예. 오. 거기 어마어마한 돈을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인도는 좀 더 그쪽에 자국민들이 진출을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 그 사실은 이해관계예요? 인도 사람들을 인도에서 찰 것 없이 걸프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하고 작업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I2U2 할 때는 인도 정부가 그렇죠. 뛰어들어온 거죠. 예,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인도가 들어온 건 중국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 다자로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다자를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와 떠나서 이 중동 국가들도 다자로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특히 UAE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석유 사오는 거 말고 중동의 변화가 있을 때 뭘 좀 하면 좋다고 봐요. 그 말씀하신 사우디의 그 신도시 건설은 말씀하신 대로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면 별로 할 거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거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면 친환경 에너지도 거기만큼 복받은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지요. 바람 잘 불고 햇볕 좋으니까. 햇볕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을 곳도 많고 우리는 그게 없는데. 수소 만들어가지고 실어오면 되네. 네, 실어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또 나오는 거는 해양 경제를 이용하는 거.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가 인류의 미래가 있다 해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동네에서 요즘 이슈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이게 저희 우리 성일강 박사가 제일 잘 아니까 나중에 한번 꼭 부르십시오. 성일강 박사를요. 예. 네. 네. 그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네타냐후가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네타냐후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하고 색깔이 잘 맞지 않는 종교적 우파들과 손을 잡았어요. 자기의 신념이 지금 꺾인 상태인데 걱정하고 있는 건 주변 국가들에서는 네타냐후가 들었으면 또 팔레스타인 문제가 또 시끄러워질 거고 그러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는 강경파입니까? 강경파죠. 그쵸. 네. 그러면 2020년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만들었던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제휴, 네. 이런 거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부다비에서 물어봤는데 아부다비에서 싱크탱크들은 그런 건 같지는 않다. 이미 아브라함 협정이 2020년 9월달에 발효가 돼서 지금 현재 UAE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계를 뒤로 돌리면 입을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요. 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네. UAE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경제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예,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UAE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끊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만약에 설령 이상한 게
좀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이건 가긴 가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거 가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이쪽 지역에 그냥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들어왔다. 친해지나 봐요. 서로 남북한 경제 협력하다가 친해지듯이.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얽혀 있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이란이 말씀드렸듯이 돈을 이란이 섞으면. 이란이 그 후회하는 게 좀 더 서구 기업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으면 제재를 못 내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경제가 얽히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언제쯤 우리가 손을 잡는 게 좋을까? 예,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UAE하고 좀 다른 게 워낙 등치가 큰 나라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국민이 훨씬 많은 나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정서를 거의 뭐 반세기 이상을 가져왔는데 하루아침에 넘어오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우디에 이스라엘 관련된 행사들이 막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사우디에서? 네, 이게 놀라운 거죠.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변화의 조짐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원래 척진 나라였습니까? 이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척진 나라기보다는 오늘 척지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쉽게 손을 못 잡는 이유가 팔레스타인 문제 그래도 아무튼 사우디가 가장 마청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형이니까. 예. 그런데 뭔가 가시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금 편한 부분이 보여줘야지. 그래야 또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가 보내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이스라엘한테 야, 내가 너하고 손을 잡으려면 네가 좀 내 체면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내가 아랍 세계의 마청 역할을 하는데, 근데 너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해놓으면 내가 너하고 어떻게 손을 잡냐. 그러니까 좀 해결을 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선뜻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얘기했던 거는 당장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랍 국가들 다 너하고 손잡게 하겠다. 바로 그날.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못합니다.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죠. 감정이 많이 하느님도 쉽지 않을걸요. 한쪽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또 한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완전히 두 목소리로 나뉘었기 때문에 한쪽을 만족하면 한쪽은 분명히 반대할 거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목소리로 하마스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역. 예. 가자 지역에는 하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파타라고 지금 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는 거기에는 서로 평화를 다른-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역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네요. 그래도 그럼 언제든지 거기서 미사일 날리면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시끄러운. 그러니까 뭐 상황이 미사일 벌어졌어요. 안 날린다 하더라도 그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중동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걔네들 왜 뭘 믿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뜨거운 태양과 잘 부는 바람입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믿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갈 수가 그거 없어요. 말고는 관광도 안 되고 제조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관광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관광도 열어놨어요. 아룰라라고. 지금 네옴시티 아래쪽에 아룰라라고 저기 혹시 요르단의 페트라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니 미생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페트라. 네네. 그거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들이 이 사우디 쪽에 있어요. 네. 거기 유려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광 개발을 하면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우디도 지금 자체 브랜드로 전기차를 지금 시판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자기가 만들지 못합니다. 예. 브랜드만. 브랜드를 C라는 브랜드를 해서 내놨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란도요. 이 어려운 이란도 뭐 무슨 얘기하냐면 이란의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일단 휘발유 질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차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소차 얘기도 나와요, 이란. 근데 못 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소차를 수입해다가 굴리는 거는 가능한데 돈만 있으면 되니까
차세대 먹거리는 수소 시스템을 만들거나 만들어야죠. 팔거나 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국들이 못하니까 외국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그 가장 어려운 그 뭐 사우디화, 각 나라마다 그 정책이 있어요. 예, 까타르화 정책. 그게 뭐예요? 까타르 사람으로 채워라. 사우디 사람으로 채워라. 아 공장을 짓되 예. 아직 자재도 우리 거 갖다 써라. 아직 배가 안 고프구나.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배고팠던 적은 되죠.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많고 또 일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예. 그런 나라에서는 되는데 이미 사우디나 이런 나라는 이미 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배가 부르죠. 예. 저는 그래서 인구도 모자라. 자국민은 얼마 없어. 외국인들 오면 그냥 서비스업이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그런 취업이지 그분들 기반으로 다른 제조업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사우디는 달라요. 사우디는 자국민이 자국민이 많아요. 많으니까. 자국민이 많은데 사우디 통계에 따르면 34세 이하가 67%예요. 와. 이들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엄청 젊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라에서 수당 줘서 놀고 네. 먹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가 가서 공장 지으면은 일 못해도 그냥 돈 주고 일할 자세는 되어 있어요? 거의 안 돼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안 돼 것 있었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란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중동 국가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자국민인 나라는 이란밖에 없어요. 아. 이란은 왜 자국민이에요? 자국민이 많으니까. 자국민이 하니까요. 많으니까. 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요. 그렇지. 그래야. 화장실, 뭔 일 이렇게 허드렛 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일들은 이란은 다 자국민들이 해요. 그런데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는 자국민이 안 합니다. 전부 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재벌 2세가 아빠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야 나는 그렇죠. 저 제2의 먹거리가 뭐냐를 뭐 어떻게 하겠어 재벌 2세가.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사우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젊은 사람으로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들을 밝혀서 나가야 되는 그게 지금 빈살만의 고민인 거고요. 그걸 이제 잘못 삐끗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문제는 거구나. 그렇게 경제 조건이 그 공장 가동해서 하는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가서 쉽게 하겠어요. 공장을 돌리겠느냐. 그렇죠. 완전 100% 자동화가 아니라고 하면. 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네옴시티 멋있긴 하다. 그래 되면 좋겠는데 그럼 멀리 가지 말자. 네옴시티 아래쪽으로 좀 보시면 10년 전에 시작한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가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인구 200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인구 만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금 성공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네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도 저렇게 지금 뒤집어지는데 네옴을 어떻게 믿고 성공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겠구나. 고민은 고민대로 되고 석유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싸우기는 계속 싸우고. 싸우는 거는 계속 싸우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까타르 월드컵 보세요. 대형 행사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적자인데 하지만 이게 나름 묘수가 있는 거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두바이 친구한테 아니 근데 까타르는 다른 나라 같으면 월드컵을 뭐 한 10번을 할 수 있는 돈을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럼 우리 두바이 엑스포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저보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어차피 지하철도 만들어야 될 거고 어차피 도로도 닦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있을 때 해놓고 명분이죠. 예, 가는 거죠. 나라를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걸 봐야 된다.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바이도 엑스포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컵28 하잖아요. 그 저기 세계 환경 그 대회 네. 우리가 허기 미뤄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33을 하겠다. 2033년에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2023년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미뤄졌잖아요. 예. 그게 다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로 가는
그리고 이쪽 지역의 미래로 가려는 방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돈 낭비로 보지 마라 이거죠. 부자의 마음가짐. 그치 돈이야 뭐 왜 학교 돈을 부자의 마음가짐.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타르 같은 경우에는 까타르 나름대로 방식으로 간 거고 두바이는 두바이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얘기했었을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건 두바이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두바이처럼 하겠다는 거죠? 기자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네. 아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전혀 안 보여준 걸 보여주겠다. 자기네들이 못 보여준 걸 보여주겠다 해서 그 그래서 기가 막히는데 160kg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노베이션 경쟁이 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쪽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노베이션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트러디션이 좋은 용어예요. 이렇게 순나라고 그러거든요. 순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해왔던 거 이게 안전한 길인데 새로운 길 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그건 비다하라 가지고 비다하면은요 이거는 이게 약간 금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지금 이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그렇죠. 이노베이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회군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온 거죠. 무엇을 먹어도 새로운 거 먹는 것보다 먹던 거. 먹던 거. 네.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사우디 변화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 변화죠. 아이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성 아이돌을 하겠다고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왕정이라서 이렇게 훅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그 왕정이라서 바뀔 수 있다기보다는 저는 빈살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빈살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지금 빈살만의 아버지인 지금 살만 국왕도 이렇게 뭔가 의제를 확 집어 던지질 못해요. 조율을 하거든요. 우리도 뭔가 있으면 조율하다 보면 다 깎여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근데 빈살만은 바로입니다. 그냥 위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개발 독재 스타일이에요. 내리고 바로 실행하고 이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가끔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라가 움직여지려면 매번 어떻게 투표해?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건 민주주의로 안 돼. 안 돼. 우리 나중에 커서 훌륭한 민주주의 하자. 그런 이야기. 이게 아마존 근처에 남미 국가들이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뭐 열심히 해봐. 그래. 행운을 빌어 이런 거 많은데 뭐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근데 저 나라들은 돈이 있으니까 하다가 망치더라도 하기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뭘 하는지가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정도가 아니라 저 돈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라서 자꾸 관심은 가네요. 박 교수님 내년에 이 메나 지역, 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뭘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결국 이란이죠. 결국 이란 핵 협상이 풀려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란은 핵 협상 풀리지 않고서는 이란은 정상 국가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외신에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 과정 중에서 네. 뭐 특정 그 유권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나온 보도가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이란 핵 협상은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미동의 움직임이 없고요. 사실은 이란의 가장 큰 실수는 그 핵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러시아에게 드론을 댄 겁니다. 아... 그나마 이란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이 유럽 국가들이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이제 정말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란이 러시아에게 드론을 제공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좀 친한가요? 이란 거를 사실은 원래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서로가 필요한 필요하니까. 관계죠. 이란은 드론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란은 사실은요 무기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군력은 처절하게 떨어집니다. 미국이 안 주니까. 예, 미국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러시아 수호위기를 지금 이란 조종사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훈련하고 있다는 건. 그럼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공군기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전에 로하니 정부에서는 그 친서방 정책을 썼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뒤덮어버린 겁니다. 친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러시아를 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핵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영영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 드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드론 때문에 유럽이 너무 화가 났고 그 러시아는 드론이 없어요? 왜 하필 부족하니까 뭐 부족하니까요.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재밌는 북한한테도 게 무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드론만 보면은요 러시아하고 거기 이란과 터키가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을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는 터키의 드론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 드론이 그게 무인기죠, 무인기.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란이 정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이란으로서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치명타를 맞은 거는 시진핑이 사우디를 가서 거기서 이란이 너무나 싫어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UAE하고 이란에 싸우고 있는 섬이 있어요. 데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이 세 섬이 있는데 이 섬을 1971년에 영국이 나가자마자 바로 이란이 점령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UAE는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진핑이 이번에 가서 그 섬 문제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시진핑 중국도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다시 뭐 보내가지고 이란을 마음을 달랜다고 하지만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스탠스가 꼬여버렸고요.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 믿을 만한 나라.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중국을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열린 거죠. 야, 복잡하네 진짜. 복잡해. 너무 머리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핵협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안 되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을 못 주면 우리에겐 최악의 경우에는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들의 배에 한번 이미 이란에 한번 납포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페르시아만을 드나들 수가 없게 될 가능성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주고 싶은데 그냥 배에다가 달러 현찰을 싣고 가서 그처에서 알짱거리다가 이란한테 납포당해서 뺏기고 돌아오면 안 됩니까? 우리 당했다 우리도. 어쩌냐 우리. 미국이 드론으로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한 걸로 하면 줄 돈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만한 배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금고라도 싣고 가서 알짱거리다가 그냥 슬쩍 주고 오면 되잖아요. 나중에 너무 파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다 적이 돼요. 아 한국 저거 쇼했다 저 아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다른 국가들은 사실 이 상황은 좋거든요. 이란이 맥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핵협상이 열려가지고 이란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박현도 교수님 얘기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고민은 고민도 아니구나. 뭐 기껏해야 출산율 좀 낮은 거, 뭐 집값 좀 비싼 거, 뭐 그렇죠. 뭐 있어 네. 뭐. 근데 출산율은 심각해요. 출산율은 정말 심각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출산율이 안 되면 아니 이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출산율 세우는 방법은 저는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캐나다 정부를 전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캐나다 정부에. 왜요? 저는 아이를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유학생일 때 네. 태어났는데 아이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았어요. 아 수당 줘서. 네. 그게 한 달에 한 250불, 300불 되는데 예. 아이가 클 때까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캐나다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학생들한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아이 캐나다에서 자라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돈 쓴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캐나다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형 캐나다 그래서 무조건 지지합니다. 캐나다 무조건 캐나다 응원해요. 땡큐 캐나다. 너무 고맙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걸 못했느냐 이거죠.
그때 아이를 맡길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그래서 거거든요. 나으신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와이프랑 애기 갖는 거 포기했습니다.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엄마가 회사 나가는데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여성들한테 애 안 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장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못 하겠다면은 이민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앉아서 저출산 나오는 게 정말 20년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맡길 때가 아무것도 안 있어요, 하잖아요. 맡길 때가. 맞습니다. 큰 맡길 때가 문제죠. 있어야 돼. 맡길 때 누가 만들어주냐. 그래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고 그 외의 것들 사실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죠. 저출산. 알겠습니다. 우리도 일한 만큼 고민이 크네요. 맡길 데가 없네. 맡길 데가 없네. 답이 예. 없어요. 네, 서강대학교 저희는 캐나다에도 감사하고 네. 서강대학교에도 감사하고 네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